그 고려대학교에서 아마 그 강의 중에서 그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강의를 공개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봐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어제 뭐 기사가 났다는데 저는 못 찾겠는데 그거 찾았나 보네. 그래? 포탈에 떠 있어? 저희 다른 게 아니라 이 수업이 아마 공개 강의가 돼서 10월 31일 목요일이에요. 10월 31일 목요일 날 수업은 아마 여기에 일반인들이 올 거야, 좀. 뭐 한 40~50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의자 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앉자고. 그래서 이제 10월 31일 날 공개 강의가 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수업을 쭉 해오고 있지만,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빅데이터 분석의 이해와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전에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그랬고, 그다음 중간고사 이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보는 걸 하려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이제 중간고사 지나고 이제 할 텐데, 이날만은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거를 잠깐 제가 좀 이렇게 요약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팀을 짜줄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네. 네. 팀을 짜줄 텐데 6명씩 팀워크를 하게 되는데 그 팀워크가 이제 중간고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팀워크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평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10월 31일 날 요 수업이 공개 강의 되니까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이 온다 그래서 당황해하지 말라고.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제가 이제 조를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모르니까 어떻게 짤지 고민하다가 그냥 컴퓨터한테 맡겼어요. 이 포털 컴퓨터가 해주더라고. 랜덤하게. 그래서 이건 저의 사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팀원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수업을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지금 자리 잡았으니까 이따가 수업 한 10분 15분 전에 팀끼리 만나는 시간을 제가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명단 공개를 먼저 하고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팀을 부를 텐데 여러분들 잘 자기 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케이오 사이트에 저 편성에 들어가 보고 있는데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 두 번 돌려서 내가 두 번째 거 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건데 자, 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조 배동주 어디 있나? 배동주 김보연 한번 서볼래? 각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몽접 한번 서봐요. 장한힘 오케이. 이선영 정현첸. 자, 이렇게 6명이 1조예요. 1조고 조장은 첫 번째 이름으로 그냥 했어. 그래서 배동주가 이 팀의 조장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조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꿔도 돼요. 자, 요 1조입니다. 이따가 또 시간 드릴게. 1조 앉으셔도 돼요. 박병선, 성지원, 박시원, 고서린, 안재경, 양현건. 오케이. 이 조는 조금 2명이나 결성한 거 보니까 시작이 안 좋다, 야, 병선아. 자, 2조에 2조. 얼굴 봤어? 네. 병선이 잘해야 되겠다. 결승률이 높다. 정의화, 오케이. 서진주, 석빈, 곽지영, 강규진, 지금 강규진 없어? 황선희. 자, 이렇게 5명이고 저기 있는 정의화가 지금 조장이에요. 잘생겼다. 예. 야, 지영이하고 진주가 같은 조네? 그러게요. 남민우,
남민우, 김지수, 박세야. 일어나봐. 정아형, 최선우, 김유진. 자, 이렇게 6명이 제 4조예요. 우리 저기 남민우가 조장으로 일단 됐고, 오케이? 오조 김대웅. 대웅이 어딨나? 오케이. 연원규. 오케이. 곽성양. 오케이. 박선영. 오케이. 임수영. 일어섰어? 최서율. 야, 출석률 좋다. 저 대웅아. 요렇게 6명이다. 대웅이 잘생겼다. 야, 내가 이게 팀장은 이 미모순으로 뽑은 게 아닌데 말이야. 김민우, 민우야. 아, 잘생겼잖아, 저 봐, 민우. 이고원, 고원이, 오케이. 양화열, alright. 송민지, 민지 거기 있고, 박혜인, 장혜연. 야, 좋다. 6명. 야, 6명. 6조. 야, 보니까 여자 4명에 남학생 둘 이렇게 보통 짜여지네. 홍영표, 형표. 오케이. 어이, 잘생겼다. 오기나. 야, 서 있어. 오긴. 이고은, 동문학과 이고은. 오케이. 지호준, 김혜경. 오케이. 타오다나. 자, 이렇게 6명이 또 같은 조예요. 7조. alright. 팔조 배지훈. 아이, 잘생겼다. 윤보설. 보설이 어딨나? 오케이. 서현우. 오케이. 최영주. 1화. 전일화 어딨어? 안 왔어? 내 1화는 옛날 저 1학년 때 기억난다. 밤에 피는 얘가 전일화. 내가 뭐 이름을 붙였는데. 유다현. 다현이 안 왔어? 아, 다현이 저기 있다. 지훈아. 요렇게 5명이다 일단. 봐두고 너 이제 8조. 이치영. 치영이. 야, 진짜 또 잘생겼네. 야, 기계가 되게 웃긴 게 팀장을 남자로 뽑아달라는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학생이 다 팀장이 되지? 최선민. 저기 있다. 안혜민. 엽숙혜. 오케이. 김진희. alright. 엄민영. 야, 이렇게 이제 8조. 9조. 오케이? alright. 10조. 선호영. alright. 야, 이 컴퓨터가 기가 막히구만. 김세라. 김세정. 오케이. 야, 너희네들 같은 조 하고 싶었니? 그것도 옆에 붙어 있냐. 조성은. 그래. 김장훈. 장훈아, 너 저 10조다. 장훈이 10조. 배진이. alright. 이렇게 이제 호영이가 10조입니다. 야, 너 유일한 우리 장훈이 있구나. 그래. 2명이네, 여기도. 오케이. 10조. 11조. 원건이. 오케이. 좋아. 여수빈. 오케이. 이현지. 장묘. 오케이. 송현준. 박문희. 자, 이렇게 11조. 얼굴 좀 피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백승진. 승진이. 오케이. 야, 역시. 그 다음에 신수진. 수진이. alright. 이동훈. 소희. 오케이. 주시준. 오케이. 이유미. alright. 이렇게 12조. 오케이. 자, 마지막 조. 자기 이름이 지금까지 없었으면 마지막 조야. 그지? 5명이야, 여긴. 장우. 오케이. 아유, 든든하다. 조승아. 승아. 이하경. 하경이 있고, 승아도 있고, 수지. 수지 어디 있어? 안 왔니? 양정현. 자, 이렇게 해서 수지까지 해서 5명. 오케이? 자, 여기 마지막 조 13조입니다. 왜 우리는 1명 부족합니까? 그러면 할 수 없어. 우수한 사람만 5명 모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볼 때 여기 보면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2번에 해당하는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자, 지금부터 이제 불러주는 거를 잘 메모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메모하는데 이제 각 조별로 우리가 진행할 팀 프로젝트이에요. 각 조별로 진행할 팀 프로젝트. 자, 빅데이터 분석의 이해와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해하는 그런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뭔지, IT의 역사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인물로 본 IT도 봤고, 그 다음에 한국의 IT 역사도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빅데이터 사례도 대충 몇 개를 우리가 또 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빅데이터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읽으면서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각 팀들이 하나를 문제를 찾아서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한 문제 뭐냐면 우리 팀에서 정말 아마존에서 고객들 정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광고를 해서 아마존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삼성병원에서 자살 예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그동안 자살한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자살은 이런 사람이 한다라는 패턴을 발견한 다음에 그런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한테는 좀 더 집중적으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게 전부 다 빅데이터 분석이죠. 그죠? 책에 보면 누구 있었어요? 캐롤린 맥그레거 교수의 여자 교수가 했던 연구가 뭐야? 조수가 프리머투어 우리 조사나 베이비들, 아이들이 죽는데 빨리 죽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빨리 죽는가를 발견해가지고 좀 죽는 확률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연구도 했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이 되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례를 했으면 좋겠어. 저기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이거보다는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복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편리함,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받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다문화 가족을 위해 등등등등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되고요. 대한민국의 조직이면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괜찮아요. 이런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재밌는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기존에 있는 사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사례의 플랜을 짜야 돼.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적용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팀들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 국민, 교육 등등의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현재 있는 시스템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정말 좋은 방안이 있다. 서울시내 심야버스 노선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 서울 시민이 불만이 많아. 자, 그걸 빅데이터를 다 모아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노선에 있죠. 한 15개 노선에 있어서 사람들이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을 만들었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좋은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하기 바라요. 각 팀들이 하나씩. 근데 하나를 딱 했는데 아쉽게도 하나가 더 있다. 이건 정말 2개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2개를 써와도 돼요. 대신에 진행은 하나만 할 텐데 다른 조화가 겹칠 수도 있고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을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 내지 2개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지금 제가 진행 중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재래시장이 있죠. 우리나라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요즘에 많이 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형마트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를 않아.
그럼 사람들이 왜 전통시장을 안 갈까? 왜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왜 안 갈까? 라는 사람들의 불만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 찾으면 그 불만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나라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어떤 의미예요? 소자영업자죠. 살기 힘든 사람이 많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장사가 좀 되고 살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나라 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상생, 창조경제, 공존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라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죠. 어쩌면. 자, 이건 제가 벌써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쓰지 마. 그거 말고 그와 같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을 여러분 각 조에서 하나 내지 두 개를 의논해서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4 용지 한 반 장 정도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이래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와 같은 간단하게 A4 용지 반 장 정도의 아이디어 프로포잘을 각 팀들이 모여서 만든 다음에 10월 30일 다다음 주 10월 30일 수요일이죠. 10월 30일 밤 12시까지 EKU 사이트 학생 자료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포잘 그 다음에 다운슬래시 3조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학생 자료실에 올려주면 제가 10월 31일 공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13개 조니까 13개의 프로포잘 중에서 한 4, 5개 정도를 선택해서 공개 시간에 그냥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에도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막 뭐 어사이먼트가 아니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주 리버럴하게 아주 편한 가운데 한번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우리 팀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10월 30일 수요일 밤 12시까지 학생 자료실에 조별 이름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수업을 조금 일찍 끝마칠 거예요. 한 15분 전에 마칠 테니까 각 조들 모여가지고 오늘 타임 플랜도 좀 짜고 다음 주에 언제쯤 한번 만난다든지 아니면 다다음 주 10월 29일 수업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중간고사 대체예요. 이번 학기 성적에 팀 프로젝트가 20% 정도를 제가 할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챕터 1부터 봅시다. 자, 책. 오늘부터 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책을 좀 이제 펴시고요. 자, 쉔버그라는 사람과 쿠키어라는 사람이 지은 이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한 빅데이터 관련 서적이 한 50권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제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책 좋죠? 네. 재밌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내용 중에서 제가 선택한 키워드 중심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키워드 첫 번째는 H1N1 바이러스 연구가 10페이지에 있는데 10페이지 가봅시다. 자, H1N1 바이러스가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기 시작한 게 2003년도, 2000 몇 년도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H1N1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 여기 보면 인터넷 기업의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구글에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아주 좋은 주목할 만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진행한 연구가 뭐냐면 H1N1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전 세계 전염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거와 관련된 단어들을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야 지금 이 H1N1 바이러스를 예측한다든지 H1N1 바이러스의 치료약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좋을까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뭐죠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3년도와 2008년도 사이 독감과 관련된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입력한 어디에? 구글에 서치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유자차, 감기에 좋은 뭐 비타민 C 이런 단어들도 전부 다 감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런 단어들 몇 개? 5천만 개. 5천만 개의 단어를 컴퓨터에서 구글에서 서치한 사람들이 서치한 5천만 개의 단어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감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관련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감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몇 프로? 97%의 확률로 감기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45개, 5천만 개에서 45개의 단어를 찾은 거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5천만 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45개의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가 감기를 예측하는 97%의 확률로 예측하는 키워드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이처,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처 학술지에 실었다라는 게 이 사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행할 감기라든지 인플루엔자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 그게 구글의 연구팀에서 진행됐고요. 그게 전 세계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렸다는 그 사실은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구축했느냐라는 것은 아마도 그 연관성이라든지 감기와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데요. 여러분 상관관계라는 것은 이 책을 보다 보면 상관관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책에 따르면 상관성과 인과성이 따라 나와요. 그죠? 자, 상관성과 인관성, 여긴 또 이게 뭐 관련성 이런 단어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상관성은 영어로 correlation이에요. 인과성은 causality라고 그러죠. 자, 조금 전에 H1N1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97%의 상관관계를 받는다. 뭐가? 45개의 단어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처지에 실렸는데,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은 우리가 크게 R이라는 단어로 써요. R. 이렇게 씁니다. R.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로 R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A와 B가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양쪽으로 다 가요. 화살표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 A가 변할 때 B가 변하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날씨와 사람의 기분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날씨가 따뜻해지면 반드시 기분이 좋아진다. 한쪽 방향으로.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날씨가 기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원인. 반드시면. 컨디션. 반드시면 한쪽 방향으로 반드시면 원인이 되죠. 이건 인과론적 관계라 그러고, 날씨와 사람의 기분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어느 방향은 몰라요. 그래서 날씨와 사람의 컨디션은 관련이 있다. 이건 인과론적 관계가 아니라 그래 관련성이 좀 있네 이런 관계죠. 자, 그런 경우는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쓰죠. 인과관계는 한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뭐냐면 원인인 경우, 원인 결과가 분명한 경우, 네, 인과론적이라고 한다.
이거는 원인 결과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 있는지를 몰라. 그냥 관련성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상관관계의 관련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관련성은 뭐라 그래? 정적 상관관계라 그러지. 이해돼요? 영어로는 positive라 그러지. 자, 이런 거지. 날씨가 있고 기분이 있어. 날씨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라고 얘기합시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분도 좋아지는 거. 이거는 무슨 관계? 정적 상관관계. positive relationships. 근데 온도가 올라갈 때 기분이 나빠지는 것. 이거는 뭐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지 않아? 이렇게 되잖아. 방향이. 이거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온도가 올라갈수록 내려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요거는 뭐? 네거티브라 그러지. 부적 상관관계. 자, A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B가 움직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A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할 때 B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면 정적 상관관계, A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할 때 B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면 부적 상관관계라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A와 B의 사이에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꼭 반드시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 그냥 두 변인이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 그거는 상관성 혹은 연관성이라 얘기한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보험공단에서 그동안에 20, 30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담배 회사를 상대로 엄청난 돈을 소송을 걸었어. 왜? 담배가 온갖 암의 원인이 된다 이런 거야.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담배가 암의 원인이 되니까 병원에서 보험료를 상당히 국민건강보험금을 암 수술하는데 많이 보험을 썼어요. 국민 세금이. 근데 이게 왜 쓰게 된 거야? 담배 회사에서 담배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담배를 피기 때문에 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담배 회사를 상대로 암을 유발시키는 담배를 만들었다, 니네들이 그러면 국민 세금을 쓰게 만들었으니까 니네들이 돈을 배상하라. 이런 소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걸었어. 담배 회사를 수천억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돈을. 자, 여기서 소송을 걸 때 담배가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인과성의 관계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건 거야. 담배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담배 회사는 담배가 암하고는 관련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담배를 핀다고 해서 꼭 암에 걸린다라고 하는 인과론적 관계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암하고 담배하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암이 걸려야 된다는 인과론적 관계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소송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논리가. 그러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인과론적 관계는 거의 원인이 된다는 것들이 입증만 된다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거의 인과론적인 이론이죠.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노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인과론적 관계의 대표적인 게 뭐야?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도 지금은 상관관계에서 거의 인과론적으로 많이 가 있어요. 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과 피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보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 피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8배나 높다라는 거야. 지금 담배 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손들라 그러면 잘 안 들어. 담배 피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대. 이렇게 얘기하고 담배 피는 사람 들라 그러면 확 드는데
담배가 분명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인과론적으로 보기는 힘든 건 뭐냐면 담배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같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걸 인과론적으로 얘기 못한다는 거야. 담배 회사 입장은.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면 인과론적인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막 태어날 때부터. 이쪽의 아이들은 담배를 피게 만들고 이쪽 아이들은 담배를 절대 못 피게 만들어.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성장하게 만들어. 그래서 한 10년, 15년 담배 핀 그룹과 담배를 전혀 안 핀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아이들이 여기보다 10배, 20배 암 걸릴 확률이 높다. 그것도 한 50년 걸리겠다, 그지? 20년 만에 암이 나타나지 않잖아, 보통. 50년, 100년 정도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그리고 얘네들이 동선을 똑같이 해야 돼. 얘들 버스 타면 얘들 버스 타게 만들어야 돼.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같이 하고 담배만 다르게 해야 되겠지.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누가, 어느 부모가 우리 아들 담배 피는데 돈을 아무리 사준다 해서 갖다 맡기겠어. 그러니까 인과론의 관계를 찾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론의 종말, 이런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어쩌면 모든 데이터를 모아보면 꼭 그렇다라고는 인과론적 관계가 찾기 힘들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양한 변수들이 같이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H1N1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인과론적 얘기가 아니라 45개의 단어만 알면, 단어의 추이만 알면은 감기와 관련된 다양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97% 정도의 높은 확률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보면 상관관계도 있지만 이 상관관계이지만 유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있어요. 유사. 영어로는 spurious라는 건데, spurious, SP, spurious relations은 뭐냐면 가짜 이런 뜻이야. 가짜 상관관계. 두 개가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보이는 거. 내 기분하고 우리 저기 여기 한번 보자. 누가 있나? 진주, 예를 들면 진주 얘기 있다. 진주에만 하나 붙이고 왔네. 진주하고 나하고는 전혀 뭐 부딪힐 동선이 없어. 그러나 빅데이터가 있으면 빅데이터 속에는 진주의 컨디션도 들어가 있지. 진주가 남기는 기록들을 보면 알잖아. 내가 뭐 이렇게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들 다 내가 기록이 있어. 그러면 나의 기분 상태, 진주의 기분 상태가 빅데이터 분석에는 포함될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보통 정해놓고 진주와 나의 기분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 보통의 경우에는.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발견이 가능한데, 진주의 기분 상태와 나의 기분 상태가 완벽하게 일치해. 그럼 진주와 나는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모습이 다른 남매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지. 그지? 다른 나라 살고 있는 애인데 얘네들이 어릴 때 헤어진 거야. 근데 완벽하게 그게 똑같아. 그 어떤 전제 컨디션이. 근데 얘하고 나하고는 전혀 그런 동선도 다르고 전혀 달라. 근데 기분이 똑같아. 이건 뭐냐면 우리 둘이는 상관관계로 봤을 때는 95%가 일치해. 근데 둘이 일치하는 이유가 없어. 이해되니? 일치하는 이유가 없어.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진주가 기분이 좋다? 말이 안 돼. 볼 기회도 없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작동하는 게 있겠지. 뭔지 알아? 진주와 나의 알코올 소비 패턴이 똑같아. 얘가 술 먹는 날 나도 술 먹고, 술 먹고 기분 좋은 날 나도 기분 좋고, 그 다음날 또 술이 너무 채가지고 기분 안 좋을 때 또 안 좋고. 예를 들면 얘도 술을 좋아하고 나도 술을 좋아하는데 술 소비 패턴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중간에 개입되면서 기분이 상당히 높다라는 상관관계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지만 상관관계는 보여. 그러나 그 관계는
다른 요소로 인해서 가짜 상관관계다, 유사한 상관관계다. 그래서 스포리어스 릴레이션십. 이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아, 우리 주위에. 근데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수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상관관계도 찾을 수 있고 스포리어스, 유사 상관관계도 찾을 수 있고요. 그게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고 계속 되다 보면 거의 원인과 결과라서 가게 될 때는 우리가 인과관계로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인데 H1N1 바이러스 연구에서 감기 예측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97%까지 단어 45개만 가지고 찾았다는 것은 네이처지에 나올 만한 거죠.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 연구라고 저는 보여져요. 가장 유사 상관관계로 얘기 많이 되는 릴레이션십 뭔지 알아요? 미국의 성범죄가 일어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성범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성범죄와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가 뭔지 알아요? 뭐를 알면 미국의 성범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스포리어스 릴레이션십에서. 그게 놀랍도록 놀라운 거야.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야.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죠.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의 강의 수위라는 것은 물의 레벨 있죠. 강의 수위의 높이와 미국의 성범죄의 프리퀀시, 발생 빈도수의 변화하는 이 콜레이션, 이거는 거의 99.9%. 그럼 미국의 성범죄 다음 달, 이번 달, 다음 달의 성범죄가 작년에 성범죄보다 어느 정도 많았다, 저것도 예측하시는 건 뭐냐면 나일강의 수위를 보면 작년 나일강의 수위에 비해서 보니까 올해가 지금 0.2cm가 올라가 있다. 그럼 미국의 성범죄 건수가 0.2%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 근데 그 인과론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나일강의 수위가 성범죄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인과론적 관계 아니지? 상관관계는 있어. 근데 그 상관관계도 유사 상관관계. 중간에 뭐가 작동하는 게 없어. 그런 중간에 아까 진주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알코올 소비 패턴이다라고 얘기했듯이 그 중간에 같이 작동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구의 온도 있죠, 온도. 템퍼리처. 정확한 온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성범죄 건수가 많아. 왜? 노출 정도가 높으니까. 더우면 많이 벗죠. 그럼 성범죄가 올라가.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성범죄를 예측하는 게 나일강의 수위라는 거야. 근데 나일강의 수위도 뭐와 관련되어 있죠? 지구의 온도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유사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우리 살다 보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유사 상관관계를 포함한 상관성이 높은 것들을 많이 찾아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죠? 온도 때문에 그렇다. 알코올 소비 패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작동하는 그 원리 변인,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는 컴퓨터가 못한다는 얘기야. 그건 누가 해야 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얘기야. 챕터 1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다. 지금 챕터 1을 보고 있는데 책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는 책을 다 가져와요. 자, 그 다음에 12쪽. 자, 12쪽에 나오는 키워드는 여기 12쪽 밑에 보면 2003년 오렌 에치오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좀 알아둡시다. 오렌 에치오니. 자, 오렌 에치오니는 어떤 사람이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동부에 LA에 동생 결혼식을 위해서 가려고 이제 비행기표를 2003년도에 샀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자기는 이제 몇 개월 전에 표를 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굉장히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서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LA 가는 비행기 표를 얼마 주고 사셨죠? 그냥 심심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3개월 전에 사면서 싸게 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뭐 한 600불 주고 샀다. 근데 옆에 탄 사람은 표 언제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늦게 샀대. 늦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표가 뭐 400불 주고 샀대. 무슨 말이야? 이 에치온이라는 교수는 분명히 미국의 그 당시에 온라인 티켓팅 시스템은 빨리 살수록 좋아요. 빨리 사면 싸게 사고요. 뒤로 갈수록 표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뒤에 표를 산 사람이 불과 출발 며칠 전에 표를 산 사람이 자기보다 3개월 전에 산 자기보다도 더 싸게 샀어. 열 받아 안 받아? 이 왜 그렇지? 이 사람 거기서 이제 문제의식이 생긴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냐하면 빨리 사면 우리가 이제 예약을 빨리 하면 자리도 예약할 수 있지만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지? 하니까 비행기 회사에서 표를 팔았는데 다 못 판 거야. 얘네들은 팔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다 못 팔았어. 그래서 한 30석이 비었어. 그럼 빈 차로 가기보다는 30석을 디스카운트 팍 해가지고 200불, 300불에 파는 게 더 비행기 회사에서는 좋아, 안 좋아? 좋지. 근데 예치원에는 그걸 예측 못한 거지. 몰랐던 거지.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에치오니가 미국의 모든 비행기 노선과 비행기 티켓, 그 다음에 티켓팅을 한 시간, 출발 며칠 전, 요는 모든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딱 세팅을 해보니까 그 안에는 계절 변인도 들어가요. 날씨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4월달, 5월달, 6월달, 요일 들어가고, 그 다음 비행기 출발 며칠 전 다 집어넣어 보니까 자기와 같은 경우에는 LA 가는 비행기를, 시애틀에서 LA 가는 비행기를 며칠 전에 사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나와주는 거야. 그럼 자기는 무조건 모든 비행기표는 빨리 사면 좋다라는 기본 상식에서 이 노선은 며칠 전에 사는 게 가장 싸다.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어? Faircast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돈을 엄청 벌었겠죠. 학교를 그만뒀겠어요? 안 뒀겠어요? 그래도 학교는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뭐니 해도 학교 학생 가르치는 게 제일 즐겁다. 그래서 지금도 교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 많은 교수 얼마나 좋아. 내가 꿈꾸는 건데 얼마나 편해. 아 이거 월급이야. 뭐 애들하고 술이나 뭐 밥이나 사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지? 정말 내가 꿈꾸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에치오니 교수는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자 전통시장 살리자. 잘 될 것 같지? 내가 반드시 살리고 말 거야.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꼭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랜 에치오니의 2003년도 이 케이스는 빅데이터 분석이 기억나죠? 맥켄지 보고서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중요해졌다 얘기되지만 2003년도에 벌써 에치오니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죠. 이해됩니까? 자, 이와 같은 에치오니의 케이스를 우리가 하나 정도 알아둡시다. 자, 19페이지. 자,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이퍼사이클이라는 단어. 19페이지 밑에 보면 빅데이터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들이 의례 그랬듯이 빅데이터도 분명 실리콘밸리의 악명 높은 하이퍼사이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이퍼사이클이라는 단어 뜻이 뭔지 한번 봅시다. 과대 광고 주기라고 한다. 새로운 기술이 처음 소개될 때는 과잉 기대를 형성하였다가 곧 실망과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후에는 시장이 죽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을 회복하면서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 자, 새로운 기술,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야.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빅데이터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기대가 많아. 지금 내가 막 기대하듯이. 내가 막 열배를 토하잖아. 빅데이터 막 이런데 이게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다운됐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다시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이렇게 곡선이 커지는 이 사이클을 뭐라 그런다?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빅데이터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기술이 나올 때는 처음에는 너무 기대가 커요. 막 올라가. 그러다가 에이 실망. 그러다가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제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외워둡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인간 게놈이라는 거. 게놈. 자, 21페이지.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면 과학자들이 2003년 처음으로 인간 게놈을 해독했을 때는 사람 몸속에 있는 쌍이 있죠. DNA 쌍이 30억 개의 DNA 쌍을 일일이 다 배열해서 발견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대요. 그러면 나의 게놈과 너의 게놈은 달라. 인간 게놈의 공통의 특징을 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게놈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다 인간들이 30억 개의 DNA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밝혀내는데 10년이 걸렸다.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DNA를 분석하는데 하루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죠? 그 DNA 30억 개의 모든 DNA 구조 자체가 전부 다 데이터화가 돼가지고 어떤 개인을 분석할 때 중복되는 게 97%다 그러면 다시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루 만에 분석할 수 있다. 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 게 있어요. 금융 부분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자,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 외워둡시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주식의 숫자가 몇 개? 70억 주. 미국 주식 스탁마켓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주식 수가 70억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 약 50억 주의 주식이 사람이 거래하지 않고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거래를 해요. 사고팔고를.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자 팀워크 좋죠. 내가 팀 과제 줬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를 내가 한번 고민해봐라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팀 프로젝트에서. 이게 뭐 어떤 거야? 주식 거래가 70억이 하루 매일매일 거래되는데 많은 그 주식 딜러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고 야 이거 올랐으니까 팔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놔가지고 주식의 시장을 예측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날씨도 있고 그다음 사람의 비정형 데이터도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구글에다가 서치할 때 날씨라는 단어를 많이 쳐요. 그럼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네이버에 날씨 쳐. 그럼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응? 왜 내릴 것 같아? 날씨 변화가 이렇게 했으니까 쳐보지 않을까요? 그게 주식하고 무슨 상관이야? 날씨가 변하면요. 그게 인간한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미쳐? 뭔가 자꾸 막 해가 쨍쨍해서 날씨가 안 좋아지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같은 결과가 그렇게 생각한다. 야, 그것도 좋다. 그거 괜찮다, 야. 근데 이제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지금 밝혀진 거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날씨를 치는 거는 뭐냐면 보통 내가 똑같이 루틴하게 내 생활을 하는 경우는 날씨에 관심이 없는데 어디 꼭 놀러 갈 때 이제 속초에 놀러 간다. 내일 모레 주말에 금요일 날 속초 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속초 날씨가 어떤지 금요일 날 어떤지 쳐볼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어디를 이동해 갈 때 자기 루틴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동할 때는 날씨를 쳐 안 쳐? 그럼 밖에 나간다는 경우야 보통. 외부에. 아웃사이드. 주식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든지 전화기 붙들고 해야 되는 거야. 밖에 나가면 놀러 나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주식 시장에 개입될 여지가 없지. 주식은 거래량, 매매량이 적어지면 주로 내려가고요. 매매량이 많아지면 올라가요. 그럼 무슨 말이야? 날씨라는 단어의 숫자는 주식이
내려오는 거하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날씨란 단어가 많으면 내려오고 적으면 올라가고. 이해돼요? 네. 자, 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도움을 받고 다양한 요소의 도움을 받아서 방정식을 만들었어. 이퀘이션을 만들고 컴퓨터한테 심어놨어. 심어놓은 다음에 그 모든 조건들이 쫙 돌아간 다음에 아침 10시에 지금은 사야 될 타이밍이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주식을 사. 사람이 얘기를 안 해도. 또 때로는 팔아야 되는 시점을 찾아가지고 정확히 팔죠. 자, 그와 같은 방식대로 진행 중인 주식 거래가 미국 전체 주식 거래의 3분의 2다. 이런 얘기야. 벌써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상당히 데이터 베이스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인간 개념까지 얘기했죠. 예? 나머지 부분하고 이제 챕터 2 이렇게 넘어갈 때는 내가 또 할 텐데 강의를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갖고 오기 바래. 책을 가져오든 아니면 사이트를 보든, 오케이? 아니면 자기가 메모한 걸 들고 오기 바래요. 책을 안 산 분들은. 오늘 보니까 지금 내 눈만 망뚱망뚱 쳐다본 분들이 너무 많아.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조별. 자, 중간고사는 없고요. 그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어사이먼트를 갖고 10월 29일 날 수업에는 오고요. 그 과제는 10월 30일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